네. 반갑습니다. 만무댁입니다. 오늘 분갈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매화나무 한 점 준비했습니다. 분갈이 저랑 같이 하면서 궁금증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이끼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습한 지역이나 물이 잘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양이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뿌리도 이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화분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와서 사진 촬영도 도와주고 이렇게 분재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 둘, 넷! 내가 설명을 할게. 화분을 뒤로 빼서 눕힌 다음에 나무를 드러내고 화분을 빼내고 다시 그 자리에 또 얹을 거야. 다 빠졌다. 됐어요. 이게다. 내리고. 자, 지금 흙을 한번 봐봤는데요. 물이 많았습니다. 지금 매화나무가 까다로운 나무, 까탈스러운 나무라고 하는데 물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습이 걸렸기 때문에 뿌리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산소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물을 찾아서 생장을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채여 있으면은 산소가 없어요. 안에서 뿌리가 손상이 되고 썩게 됩니다. 흙을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흙이 너무 물을 잘 먹는 흙이에요. 물을 잘 안 먹는 흙으로 교체를 해줄 거고요. 전부 다 털면은 아무래도 뿌리가 그만큼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털어내서 이 나무가 다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터는데 사용되는 도구고요. 이거는 겉에 강한 뿌리들을 제거할 때 쓰는 갈코리고요. 이거는 갈코리로 제거하고 나서 대나무 꼬지로 이용해서 뿌리가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끔 일일이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이끼나 그런 거 제거할 때는 핀셋으로 하고요. 뿌리 전정할 때는 손상이 되지 않는 이런 토박한 가위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겉에 이 결 있지? 이것만 파기를 시키라고. 안에는 먹어 들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해도 되고 아래에서 이런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 가해 뿌리는 결국 우리가 살리지 못하거든. 먹어 들어가려면 여기는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뿌리를 완성시키고 만들어 가야 나무를 좀 만들기가 쉬운데 자꾸 위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위에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밑에랑 따로 놀아. 그러니까 만들더라도 순간 무너지게 되고 나무가 잘 안 만들어져. 자연의 나무는 500년, 1000년 분갈이 안 해줘도 잘 살아. 수분도 공급받아. 공기도 순환이 돼. 미생물도 계속 생겨서 영양분도 얻어먹어. 뿌리도 마음대로 자라. 그런데 이 화분에 올라가 있는 나무들은 어쨌든 사람이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흙도 3년 정도 지나면은 영양분도 고갈이 돼버리고 뿌리도 더 이상 증식을 못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갈이라는 걸 해주는 거야. 2년, 3년 만에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최대한 뿌리가 손상 안 가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는 게 나무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너 하다 어디가? 다 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와. 이게 대나무 산적꽂이거든? 이걸로 계속 흙을 털어버리면은 뿌리가 계속 잘려서 나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눌러서 뿌리를 머리카락을 우리가 뿌려준다 생각하고 살살살살 이렇게 걷어봐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슬슬슬 흔들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용토만 빠져나오게 돼 있어. 자, 이끼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걷어낸 이유는 이끼가 자꾸 생장을 하다 보면은 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래된 수피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기를 워낙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수피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 가치를 적게 만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끼로 손상을 입어서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배양할 때는 떼어주시고 하시고 나중에 전시회나 뭐 낼 때는 일부러라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흙이 많이 있는데요, 물을 많이 머금는 용토가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한 40% 정도를 축소를 하겠습니다. 물을 잘 안 먹는 용토를 다시 그 자리에다 채워서 분갈이를 마무리하는 걸로, 오히려 물을 자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흙 상태를 보시면은 많이 부스러져 있습니다. 저곡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많이 부서진 상태고요. 이게 떡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뭉쳐지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들이 상태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되거든요. 얼마나 굵고 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무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위에는 가급적 안 터는 게 좋고 아래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가해랑 아래쪽은 어느 정도 공략을 해줘야 돼. 나무가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가급적 흙을 많이 털어서 내서는 안 돼. 배수가 어느 정도 되게끔만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만큼 위에도 타격을 받거든. 지금 용토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갱신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배양으로 이게 맞춰져야 위에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뿌리에서 먼저 잡아줘야 위에 통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거든. 여기 보면 큰 뿌리가 있거든. 이런 거는 나중에 얇은 화분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큰 뿌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위에서도 큰 가지들이 생장할 요건이 되니까 이 큰 뿌리를 잘라줘서 작은 뿌리들이 많이 발생되도록, 그래야 위에서도 장가지가 많이 발생이 돼. 근데 큰 흙을 쓰게 되면은 흙과 흙 사이에 공간이 넓으니까 당연히 큰 뿌리가 잘 생장을 해. 반대로 조그만 흙을 쓰면은 큰 뿌리들이 밀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작은 뿌리들을 당연히 발생시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배양할 때는 큰 용토를, 그리고 완성도를 높일 때는 작은 용토 위주로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물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은 용토 종류로 맞춰주고, 꼭 굵은 뿌리 위주로만 잘라주는 거야. 위에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뿌리는 억제하고 위에 뿌리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분재의 핵심. 우리가 용토를 쓸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습력. 보습력이란 건 뭐냐면 용토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높을수록 물 함유량이 높아지고요. 또 배수력이 있습니다. 용토가 물을 머금지 못하고 아래로 내뱉어내는 성질입니다. 물을 잘 머금는 용토는 스펀지 같이 흡수력이 좋고요. 물을 잘 먹는 용토는 야구공 같이 딱딱해서 물을 그냥 튕겨내면서 아래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배수력 위주로 할 때는 강한 돌을 쓰고요, 보습력 위주로 할 때는 약한 흙을 씁니다. 근데 보습력만 중시하거나 또는 배수력만 중시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용토의 크기로 장단점을 보완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용토를 3개층으로 나눕니다. 맨 위에 층, 중간층, 아래층. 그래서 맨 아래층은 굵은 흙을, 그리고 가운데 층은 중간 흙을, 그리고 위에 층은 가는 흙을 사용해서 물이 잘 빠지게끔 만들어요, 일단은요. 그리고 나서 보습력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는 용토 성질로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맨 밑에는 10mm 이상짜리로, 그리고 중간은 7mm 이상짜리, 마지막은 5mm 이상짜리로 살짝 해가지고 용토 배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작한 배양 화분인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수영을 구성하려면 2년 정도는 더 빨리 자라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화분을 준비했고요, 물이 빨리 빠지면서 빨리 마르게끔 하겠습니다. 물을 한 번을 줬는데 하루 종일 마르지 않는다, 그거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를 수 있는 용토를 해서 제가 한번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화분도 미리 안 뚫어놓은 이유가, 미리 뚫어놓으면은 뿌리의 상태를 무시하는 결과를, 예를 들어서 8개, 9개를 뚫어놓고 물 잘 빠지게 했는데 정반대인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거랑 우리의 의도랑은 전혀 틀린 거죠. 나무의 뿌리를 판단하고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진단한 후에 여기에서 직접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배양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0mm) 이상짜리 용토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맨 밑에는 아무래도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흙을 썼고요.
이건 이제 중간에 들어갈 흙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 용토가 되겠습니다. 뿌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 저곡토가 5, 송이석이 3, 동생사가 2. 그러니까 숫자는 이 한 주걱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나무숯이 1입니다. 대나무숯을 집어넣은 거는 용토가 빨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량 첨가한 거고요. 저곡토를 5를 집어넣은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보습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5대5로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조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용토가 빨리 마르게 되는,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사람한테 이용한 용토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흔들어서 가루가 완전히 떨어지게 마무리 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나무를 다시 화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철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압착을 해서 당겨줍니다.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당겨주고요. 이걸 감을 때 뒤로 당기면서 감으면 끊어져 버려요. 감을 때는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차 뽑아 올립니다. 이렇게 뽑아 올릴 때는 어지간히 힘을 써도 끊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을 때는 힘을 빼고 순리대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중간토를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넣은 다음에는요, 나무 밑바닥에도 아직 용토가 다 안 차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이사이에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산적꽂이를 이용해서 가급적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넣어줘야 됩니다. 찔러서 이렇게 쑤셔서 넣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넣어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은 자기들이 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곳은 계속 들어가고요. 어느 순간 자기가 다 들어갔다 싶으면은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제 중간토까지 다 들어간 상황이고요. 상토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이 고무망치를 이용해서요, 화분에 하단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용토가 또 빈 곳으로 자기가 찾아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상토는 저곡토 7에 동생사 2에 송이석 1입니다. 보습력을 굉장히 높였고요. 저곡토를 상토에 많이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보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일반 다른 용토 같은 경우는 물마름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물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보자들에게는 이렇게 상토로 저곡토를 비중 있게 사용하시면 물 마른 속도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토를 모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용토를 세척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위에서 물을 줘서 아래로 그 미진들이 물과 함께 흘러나오게 되면은 지금 배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용토가 부서지면서 배수구는 점점 막히게 되죠. 여태까지 제가 분갈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분갈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용토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무를 키워갈 것이고, 물은 어떻게 줄 것이고, 거름은 어떻게 줄 것이고, 또 가지는 어떻게 받아낼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 대한 하나의 엔진 오일을 갈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물이 얼마나 빨리 잘 마르는지, 물을 제가 몇 번씩 주는지, 거름을 얼마큼 주는지, 장가지는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 촬영해서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끔 앞으로 분재를 배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쉬운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